자, 5단원의 마지막 장. 자, 우리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다 배웠어요. 자,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작용입니다. 자, 핵심 개념 볼게요. 세포 호흡과 에너지 이용. 자,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은 각각의 조직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세포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세포 호흡으로 인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확인해 보실게요.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자, 선수학습 확인할게요. 콩팥에서는, 자, 우리 배설을 담당하는 콩팥이에요. 콩팥에서는 어떤 거 분비 과정을 통해 오줌이 만들어진다. 자, 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흡수 분비 과정이 일어나죠. 자, 두 번째, 여과액 속 포도당과 아미노산 전부는 세뇨관에서, 자, 무엇으로 제흡수돼요? 모세혈관이죠. 자, 혈액 속 노폐물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재분비가 되죠. 자, 필요한 거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분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 볼게요. 드디어 경기에 출전하는구나. 약물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약물 검사는 어떻게 해요?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오줌을 이용해 검사해요. 복용한 약물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약물을 먹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약물을 먹었어요. 일단 어디를 가게 될까요? 어떤 기관계를 가게 될까요? 자, 소화기겠죠?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소화계를 이동해 가고, 자, 소화기에서 흡수가 되면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각 세포에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는 배설계를 통해서 이동하겠죠. 그래서 소변으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우리 혈액에 들어있는 일부의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계, 그 다음에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기관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개념에서도 나왔지만 세포호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입니다.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 영양소를 분해함으로써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거고, 자,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두 번째, 세포호흡에 산소와 영양소가 이용되고 세포호흡 결과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호흡하는 거니까 자, 산소와 영양소가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세포호흡 결과 자,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단백질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생긴다고 했어요. 자, 세포호흡 결과 방출된 에너지는 체온 유지, 근육 수축, 소리 내기, 물질 합성, 생장, 물질 운반 등 여러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된다. 자,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곳에 쓰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체온 유지, 우리 체온 36.5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육 수축 하는데 에너지가 쓰이고 또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쓰이겠죠? 소리 내기 에너지 쓰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세포가 분열이 될 때 이제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제 세포 분열될 때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운반하는데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생명 활동에 에너지가 이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포호흡과 에너지 이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을 자, 먹으면 소화 흡수돼서 자, 혈액을 통해서 각각의 조직 세포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조직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하게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고 결정적인 자,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에너지는 자, 생장 그리고 근육 수축 또 소리 내기 또 정신적인 활동 공부하기 열 발생 체온 유지 이런 거에 이용이 됩니다. 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작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조화롭게 일어나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세포 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 옆에 자, 물음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이용해 일어나는 생명 활동을 더 찾아서 그림의 빈칸을 채워보자. 자, 세포 호흡에서 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쓰이고 소리 내기에 쓰이고 또 어디에 쓰여요? 정신활동도 하고 물질도 합성하고 생장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근육 수축, 정신활동, 물질 합성, 생장, 물질 운반 이런 거 중에서 예, 세 군데 채워서 쓰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보기가 나오죠.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세포 호흡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총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소화와 순환과 호흡과 배설이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 모식도와 모형을 이용하여 소화, 순환, 호흡, 배설과 세포 호흡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의 기관 모형, 자, 부록 317쪽에 있고요. 가위와 풀이 필요합니다. 자, 그림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조직세포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의 작용을 세포호흡과 연관지어 빈칸에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볼게요. 자, 가운데 이제 심장이 있고요. 그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왼쪽 맨 위에는 소화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는 호흡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조직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배설계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순환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먼저 소화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소화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어때요? 소화하고 흡수해서 그 영양소가 예, 순환계에 있는 혈액으로 흡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화계 섭취한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소화하고 몸 안으로 흡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흡계는 정리가 되어 있죠. 몸 안으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그래서 흡수된 산소가 역시 혈관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고 혈관에서는 자, 폐로 이산화탄소를 예, 이동시키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들인 혈액을 통해서 자, 온몸의 조직세포로 가게 되겠죠. 자, 온몸의 조직세포에서는 자, 세포호흡을 하죠. 세포호흡을 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활동한 결과 에너지 말고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서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물은 배설계로 이동을 하고 물뿐만 아니라 생명활동 결과 생긴 요소도 자, 배설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가는 거죠. 자, 배설계 볼게요. 그럼 배설계에서는 오줌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오줌을 만들어 몸 안에 물과 요소 등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자, 이와 같이 자, 소화계, 호흡계, 조직세포, 배설계 이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가운데에 있는 순환계죠. 순환계가 없으면 이것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없고 물질의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순환계는 어떤 설명을 쓰면 될까요? 자,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또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또 물과 요소는 배설계로 운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호흡계로 운반하고 물과 요소 등을 배설계로 각각 운반하는 운반 역할을 하게 되는 순환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어 호흡, 세포 호흡과 연관 지어서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17쪽에 있는 사람의 기관 모형을 모두 오린 후 몸 안에 기관을 붙이자 완성된 사람 모형에 산소, 영양소,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와 요소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보자. 자, 우리 317쪽에 있는 사람의 기관 모형이에요. 이것들을 오려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장소에 그림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물질들의 이동 경로를 색깔펜을 이용해서 경로를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산소의 이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산소는 호흡계로 들어오지요. 들어오고 자, 혈액, 자, 순환계의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영양소는 자, 소화계를 통해서 자, 이 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조직세포 생명활동한 결과 자,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물은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배설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역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호흡계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암모니아 역시 조직세포에서 생기고 순환계를 통해서 소화계로 가죠. 간으로 가죠. 간으로. 자, 그러면 자, 요소는 간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간에서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산소는 자,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 자,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배에서 흡수되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지요. 혈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조직세포로 가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영양소는 입을 통해서 먹어요. 그래서 자, 소화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자, 물이요. 자, 물은 조직세포에서 일단 생기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생긴 자, 물은 자,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자, 방광을 통해서 요도로 배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이 많으니까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요소의 이동 경로 보실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생깁니다. 그쵸? 조직세포에서 생기고 혈관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코로 배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요. 암모니아는 조직세포에서 생깁니다. 조직세포에서 생겨서 간으로 가죠.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자, 요소는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콩팥으로 가게 되고 방광을 통해서 요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포호흡과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토의하여 발표해 보자. 자, 우리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는 자, 소화계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세포호흡에 필요한 것도 뭐 있어요? 산소가 있죠. 산소는 어디로 들어와요? 호흡계로 들어오죠. 호흡계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고 역시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가게 됩니다. 자,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호흡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 물과 요소는
이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를 가고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자,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엄청 내용이 많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조직세포는 무엇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 조직세포는 호흡하는 거죠. 세포호흡.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자,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려면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 조화롭게 일어나야겠죠. 스스로 확인하기. 세포호흡 이외에 우리 몸에서 2가지 이상의 기관계가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찾아서 설명해 보자. 세포호흡 말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2가지 이상의 기관계의 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일단 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술을 마셨을 때 어떤 기관계의 작용이 일어날까요? 일단 알코올은 독이잖아요. 그쵸? 자, 일단 소화계를 통해서 몸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호흡계로 운반돼서 날숨으로 배출이 되고요. 자, 날숨으로 음주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한 경우, 자, 약물,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자, 소화계를 통해서, 자,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분해된 후에 생성된 노폐물이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운반이 되죠. 그래서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한 후에, 자, 오줌의 색깔이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흡 이외에 뭔가를 먹었을 때 어떤 기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우리 몸의 세포는 기역으로 영양소를 분해하여 자, 세포호흡이겠죠? 세포호흡으로 영양소를 분해하여 무엇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요. 이 에너지를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물질이나 기관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순환계는 영양소와 무엇을 온몸의 세포로 운반하고 산소로 운반하겠죠. 세포호흡이 일어난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호흡계로 보내겠죠. 자, 노폐물을 배설계로 보내겠죠. 그러면 산소, 호흡계, 배설계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를 역할놀이로 표현하는 탐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